네, 마감 스퍼트 시작 전 오후 투자 뉴스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관세 때문에 난리죠. 관세 때문에 울고 웃는 이번 주 국내 증시인데요. 일본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께 이 관세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미국에 도요타 자동차 수출을 정말 많이 하는데 특히 자동차에 관해서는 관세 면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라고 요청했다고 오후장에 보도가 되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알래스카 LNG 사업도 트럼프 행정부의 사업 중에 하나죠.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 LNG 사업에 발생하는 탄소, 그 탄소를 제거하는 비용만 무려 최대 6천조 원이 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LNG 프로젝트가 지금 LNG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탄소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었고요. 자, 그런 소식이 나온 가운데 국내에서는 탄소 포집 관련주인 에어레인과 한택이 집중받았습니다. 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오후장에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런 단기 모멘텀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엔터주가 또 급등하고 있죠. 중국 소비주 정말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반등하고 엔터주도 강세인데 오히려 오후장에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 큐브엔터 같은 종목도 확인되고 있어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 커지고 있죠. 관세 무풍 지역까지 들어가면서 엔터주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 한번 3월 마지막 주에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좀 많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 이 관계를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방한하는 중국의 엔터 외교단, 사절단에 대한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확인할게요. 다음 뉴스 보시면 지금 DDR5와 DDR4 가격에 대한 소식인데요. DDR5 현물가 계약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3월 초반에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DDR5 랠리가 DDR4에 대한 상승세로 이어졌다라는 트렌드포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황이 정말 턴어라운드 확실하게 해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 는 아니지만 강보합권에서 시세를 유지하고 있죠. 외국인이 오늘 당일 하루에만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요. 삼성전자 일봉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추세를 완만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2,000원대에서 62,000원대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고요. 61,000원은 확실하게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이번 주에 정말 안정적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에서는 HBM을 다시 한번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HBM 다 완판됐다. 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시작할 거고 내년 상반기에 팔 물량도 우리 전부 다 완판됐다라고 오늘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좀 언급을 했고요. SK하이닉스와 한화세미텍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독점 공급했던 TC 본더를 한화비전이 추가적으로 수주를 따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이번 달 한 달 동안에만 지금 총 400억 원 넘게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한화비전과 한미 반도체 비교 차트 보시죠. 시세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좀 눈에 띌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공급 계약 추가적으로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아침에 딱 나오면서 주가가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한화비전 2.6%의 급등세고요. 한미 반도체는 거의 6% 가까이 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주가 회복은 물론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중요하겠지만 엔비디아의 회복세도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 확인하시죠. 마지막 소식은 좀 정치적인 이슈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조립식 주택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산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인데 일단 어떻게 해서든 조립식 주택이라도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멘트를 하자마자 조립식 주택, 모듈 주택 관련해서 SY 그리고 KD, 이화공영, 자연과 환경 등등의 정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나 주도 종목들이 많이 쉬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발 이슈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접근에는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마감 스퍼트 시간에서 확인해 보시죠.
마감 스포트 달려봅니다. 두 분과 함께 하시죠.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일단 지금 양대 시장의 움직임 마이너스권, 사실상 상승 상위권 종목을 보면 그간 우리가 좀 예측 가능했었던 쪽보다는 오히려 단기 수급적 움직임, 단기 뉴스에 따라서 출렁일 수 있는 쪽에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을 이럴 때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히려 이럴 때 전략을 잘 잡고 미리 대비해서 선점 효과를 누려서 다음에 상승을 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그 기회를 뚜렷하게 찾아야 하는지 싶거든요. 시장 원인은요? 시장 원인은 일단은 관세죠. 결국에는 관세인 거죠. 지난밤 미국 증시도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향 고스란히 이제 우리나라한테 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무역이란 걸 제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무역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관세인데 거기에 좀 시장이 또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부각됐었던 섹터들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지금 많이 좀 이제 또 올랐다가 또 다시 하락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그 국가 간의 사후 관세는 갈 겁니다. 갈 거고 그 속에서 너 면제, 너 과세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시장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그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다가 눌렸다가 다시 3월 달에 상승 나왔잖아요. 그런 사례 참고하시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늘 눌리더라도 이 눌리는 부분들을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24일, 25일 이때 상승할 때 살 걸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분위기가 돌았는데 이 분위기 물론 관세 때문에 좀 찬물 끼얹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관심 가져야 될 거라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하고 이제 바이오 쪽도 조심스럽게 이제 관세 유예 얘기, 제외 얘기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부각되는 셀비온이라든지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여전히 어쨌든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또 겁난다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HBM 때문에 강세를 보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씀드리고 있는 레거시 쪽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레거시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M7의 어떤 변동성 요게 좀 거치게 되면은 또 다시 힘을 내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잡고 그리고 시장 하락 나올 때 겁내지 마시고요. 시장 하락 나올 때는 진짜 최대한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저가 매수 하셔도 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간 바라봤던 섹터가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현재 네네. 구간이다라고 언급 주셨네요. 자, 이주연 대표님. 네. 그럼 뭘 사지 싶은데 가장 예쁜 매력적인 쪽이 어딜까요? 역시나 자동차, 현대차 쪽일지 아니면 반도체, 레거시 쪽일지 매력도로 본다면 어디에 조금 더 지금 이때가 기회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지금은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섣부르게 뭔가 좀 급하게 뭔가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에서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 주 내내 계속 이런 불확실성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잔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서는 관세 우려들 그리고 다음 주 일정까지 또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 불확실성이 끝나고 좀 보자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강하게 어떤 큰 돈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개별 개인들 어떤 테마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좀 조용한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다음 주가 좀 지나고 나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로 봐도 되겠죠. 한 4월 초 이후부터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시장의 분위기가 잡히고 좀 새로운 어떤 자리를 잡는 그런 섹터들이 또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무리해서 뭔가를 좀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망도 대응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쪽은 아닙니다. 마감 스포트와 함께 그러면 어디 쪽에서 더 큰 기회를
어디를 노려볼 수 있을지 하나씩 주제 잡고 얘기 나눠볼게요. 자, 반도체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예요. 사실 오늘 지금 반도체주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낙폭이 좀 깊어지는 쪽도 있어요. 뭐 한미반도체 지금 6% 가깝게 빠지고 테크윙 마찬가지고 제주반도체도 그렇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61,600원 라인에서 호가 움직임 나타나고요. 플러스권이라는 겁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4월이 되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또 잠정 실적 오픈이 될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공매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레거시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 마이크론 쪽에서 가격 인상 얘기가 네, 그렇죠. 나온다라는 거, 지금 다 둘러보면 온갖 좋은 얘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반도체보다 삼성전자가 강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키 포인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고부가 디램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레거시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레거시 키워드다. 네,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는 솔직히 레거시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거의 안 했어요. 없었어요. 그죠? 안 했죠. 네. 그러면서 H뱅 같은 고부가 디램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스밖에 얘기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벤더들, 수에 있는 기업들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H뱅 쪽 같은 고부가 디램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쪽은 원래 좋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소위 말하는 디램, 우리가 알고 있는 범용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도 올해 들어와서 가격이 반등에 나서게 되면서 이쪽도 좋아지네? 그럼 이쪽이 좋아지게 되면은 어느 쪽이 더 좋아질까?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폭, 안 좋았던 게 많았었기 때문에 좋아지는 폭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모건스탠리에 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 의견 제시한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봐요. 거기에도 분명히 그 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분명히 레거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감산 효과는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유독 외국인 수급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따라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종목을 볼 때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 오늘 강하긴 하지만 예. 이게 종목에 영향을 준 요인은 최상단에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업종이 있고 종목이 있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업종하고 종목에 관련된 얘기고 그 상단에 있는 관선은 시장 이슈, 거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거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은 또 괜찮아질 거라고 보는데, 관건은 과연 지수 대형주 장세로의 어떤 전환이 과연 언제 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6만 원을 올라타긴 했지만 아마 추세적으로 가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거는 과거의 네이버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사실 레거시 업황을 공유할 수 있을 텐데, 네, 그쵸. 오늘 노무라에서 30만 원까지 어제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를 올리긴 네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더 간다는 건 HBM을 바라보는 기대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갖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를 바라볼 때 레거시가 더 많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살 네네. 거면 사자라는 모드는 오케이인가요? 네. 맞는데 하이닉스를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괜찮다. 어느 쪽이 더 좋냐, 이 관점이겠죠.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안 갔던 건 아니에요. 네. 안 갔던 건 아닌데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안 간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부가 디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레거시 쪽까지 시선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건 아무래도 비중이 삼성전자가 더 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좋아지게 되면 좋아지는 말 그대로 폭, 퍼센테이지, 이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 편을 한번 좀 더 들어드리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로드컴 쪽 관련된 쪽 있잖아요. 예. 지금 HBM4 관련돼 가지고 하이닉스가 또 이제 퀄 테스트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이제 메인 벤더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LG 시장에 비롯된 이쪽 HBM만 만약에 가져오게 되더라도 그 효과는 또 상당히 좀 클 거라고 봅니다.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요것도 한 HBM 전체 시장에서 한 20% 정도 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도 HBM 관련돼서 수익성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신뢰합니다. 예, 잘 사실 좀 알고 신뢰하는 거 있습니다. 조금 이제 맹신한 편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과거 사례를 제가 지금 다 짚어달라면 다 짚어들 수 있는데 그 과거 2021년도 6월 달만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 2022년도 10월 달이네요. 그때 빙하기가 끝나간다. 그러면서 탑픽 제시한 게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그대로 맞았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면은 그래도 좀 맹신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도리어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라인대 한번 잡아볼게요. 이주연 대표님과도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누누이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6만 원은 잘 지켜준 애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팔 이유도 없고 살 이유는 많다? 지금 구간도 여전할까요? 네, 6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는 계속 좀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6만 5천 원 정도 일단 상단을 보고 있기는 한데 뭐 7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7만 원 정도 얘기를 했고, 근데 일단 한 6만 5천 원 정도를 좀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HBM 좋은 얘기들 레거시 쪽에서는 회복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아시겠지만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투자 철회 계획도 이번에 좀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예상보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수요가 좀 위축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원인 자체를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딥시크가 나오면서 조금 효율적인 투자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약을 좀 취소를 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공급보다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이유를 좀 짚으면서 투자 철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HBM 수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단을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가 좀 받침이 돼 주면서 좀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좀 중간에 한 번씩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5만 원대에서 좀 안정적으로 최근에 바닥권을 잘 매수를 하셔가지고 쭉 끌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6만 5천 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뭐 거기서 그냥 매도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계속 끌고 가시면서 일단은 좀 가격적인 여유가 되시니까 조금 더 상방을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500억 넘게 선물 쪽에서 외국인 빼고 매도 쪽 포지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빨간불 잘 켜고 있다라는 점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 의견 긍정적으로 삼성전자에 있어서 정리하겠고요. 이어서 엔터 봐야 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관세가 너무 지겹대요. 관세 얘기를 너무 오래 들으신 거죠. 네. 그리고 발목 잡는 게 지금 관세만 몇 월부터예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관세 무풍지대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우려먹은 엔터를 상징하는 형용사가 되었는데요. 관세 무풍지대로서의 SM, 결국에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냐, 이 부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하이브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방탄, 그렇죠? 또 어떤 곳은 YG예요. 아시겠지만 불핑.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그 메가 히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탑픽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SM의 수혜라고 본다면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SM은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중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엔터가 좋아진 게 중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 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도. 네, 왜냐하면은 엔터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JYP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4대 기획사, 요 기획사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 앨범 판매량이고, 그 앨범 판매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결국 이제 아티스트, 이거 발음이 잘 안 돼 모르겠네요. 이 고연차 라인업이라고 그냥 할게요. 고연차 라인업, 그리고 저연차 라인업. 이분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그분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결국 결론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중국의 시장까지 열리게 된다라면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는 경쟁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이제 한알령 해제 가장 큰 수혜는 엔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그런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도라는 부분에 봤을 때 보탤 수가 있는데, 근데 JYP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 SM과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SM은 과거에 JYP라든지 이런 그 기획사들이 일본, 미국 쪽으로 집중할 때 이 회사는 중국 쪽에 집중했었어요. 그런 사업 이력 때문에 SM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고, YG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빅뱅이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였었거든요. 근데 말이 될까라고 할 수 모르지만 그런 것도 주가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런 상반되는 어떤 과거 이력 때문에 지금 주가에 있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JYP도 뭐 어쨌든 1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뭐 실망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아직 낮은 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맞춰질 거라고 봐요. 어차피 결국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건 차차하고 어쨌든 SM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에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소속된 이제 저연차 라인업들 메스파라든지 그 라이즈 그리고 NCT 이런 분들이 또 차례차례 또 2분기 때 앨범을 낸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올해 예상시 정도 SM이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단순히 실적만 보게 되면은 2023년도 14만 원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시작 가이던스가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1,300억 정도 연간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어디는 또 1,400, 1,500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만약에 그 수치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있었던 2023년도 1,100억을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만약에 실적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그런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SM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신고가인데 네네. 괜찮을까 여러분 좀 걱정되실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눌려있는 JYP가 더 예쁜 거 아니야?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요거 짧게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정재사님. 방금 걱정이 있는데 그걸 약간 좀 덜어드리면은 예. 과거에 SM이 2021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 주가가 뻥 튀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큰 폭이 성장할 때였거든요. 그때 SM의 주가 괜찮았어요. 실적 기반.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적 기반 말씀드리는 게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라인도 괜찮은 걸까요? 자, 우리 이주연 대표님. 사실 SM이 한 번 가주면 꽤 오랜 호흡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하이브와의 그 이슈 제외하고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구간은 어때요? 하이브가 SM이죠. 네, SM SM입니다. 이제 전고점 돌파, 일단 오늘 52주 신고가 좀 예. 경신을 했고요. 전고점 돌파를 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이 구간에서는 아마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신고가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SM을 가장 좀 대장격으로 보고 뭐 엔터주들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아마 좀 많이 집중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박스권도 그리고 또 라운드 피겨 구간이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구간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SM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시세를 이렇게 빵 주는 것보다는 최근에 보면은 좀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급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오늘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음봉이 나올 때라던가 눌릴 때 그럴 때 한 번씩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M은 뭐 앞서서도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지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관세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2분기에 디어유 이제 연결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디어유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확장이 되는 해인데 그 디어유의 어떤 연결 실적을 이번 2분기부터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2분기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SM이랑 하이브를 좀 엔터주들 안에서는 가장 좀 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군에서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 좀 간단하게만 그냥 그 투자 포인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동방신기 그 컴백했을 때도 그리고 빅뱅 컴백했을 때도 군 복귀해서 그때 컴백했을 때도 각각 그 엔터주들이 뭐 80%, 100%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한다면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SM 하이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하이브까지 같이 SM과 더불어서 엔터넷 탑픽으로 언급 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 모두 긍정이고요. 지금 좀 부담스럽다면 음봉 나왔을 때 조금씩 들어가자라는 의견까지 코멘트 붙여주셨습니다. 화장품 가보겠습니다. APR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다 우렁차게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APR이 좀 독보적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아마존 세일 했을 때 대한민국의 메디큐브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모공 패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진입을 하면서 그럼 이걸 어떤 회사가 만들죠? APR이지 않습니까? APR의 주가가 와 실적 좋아질 것 같다,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한때 엄청났는데. 그렇죠. 한때 화장품 난리 났었죠. 2023년도 그쵸, 보게 기억나요. 되면. 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뭐 거의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각계전투?
그냥 가는 놈만 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최근에 CNC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나올 법하다가 지금 또 쉬어가고 있고 지금 APR만 유일하게 뭐 거의 유일하게 지금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PR 때문이 아니라 저는 늘리고 쪼개는 기업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늘리고 쪼개는 건 아시다시피 액면 분할이란지 무상증자 이런 것들이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상증자는 때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달리 보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단적으로 봤을 때 이게 늘리고 쪼개는 거를 주당순이익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주당순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좋아질 부분이 없는데 늘리고 쪼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주당 가져갈 순이익이 쪼개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액면 분할하고 무상증자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라는 물음표에 답을 해주는 게 지금 APR이라고 봐요. 실적이 더 좋아질 테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거기도 디테일하게 보면 주당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리고 쪼갰는데 5대1이라는 액면 분할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계속해서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쪼갰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당 가져가는 어떤 순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 타격이 조금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API 같은 경우는 다른 액면분할 했던 기업들 그리고 무상증자 했던 기업들과 달리 다른 흐름을 보여준 이유가 그런 연유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늘리고 쪼개고 난 다음에 주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API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숫자의 퍼포먼스 차이라는 거죠. 올해 뭐 일본, 미국, B2B 관련돼가지고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APR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목들과 다른 늘리고 쪼갰던 기업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수급이 제한이 돼 있고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어느 놈이 제일 괜찮지? 요걸 찾다 보니까 APR에 좀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다른 화장품 종목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어요. APR을 네. 제외하고는요. 이주연 대표님, 그러면 가는 친구만 가는 거면 지금 가는 친구가 쭉 가도 그냥 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APR은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기관들은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뭐 3월, 거의 2월 초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외국인들도 3월 한 중순부터는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APR이 사실 이제 이전에 6만 원 상단 라인대였었는데 6만 원 정도 상단을 계속 못 뚫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돌파를 한 이후로 한 번도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좀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세 자체는 5일선을 따라서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할 말은 별로 없고 계속 가는 거를 기다리면 된다, 뭐 지켜보면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한 8만 원 정도 구간에서는 이전에 전고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아마존에서도 1등하고 그렇죠. 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뭐 실리콘투 때도 그렇고 실적의 눈높이 자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실적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때 그거를 빌미로 주가를 또 빼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빌미로 이제 뭐 기관들이 그동안에 많이 채워놨던 수급들을 한 방에 뭐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이탈시킨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따져볼 것도 있네요.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만 보는 것이 맞을까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적인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지 계속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펼쳐가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요즘 땡땡 금융지주들이 기관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금융지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작년은 좀 있었을지 몰라도 현재 구간에서도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로 본다면 홈플러스 사건 때 사실 시총이 많이 아사지긴 했거든요. 메리츠 금융 쪽. 근데 뭐 자사주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이렇게 일어나려는 시도가 또 크게 보여서요. 어떤 추세 움직임으로 보십니까? 지금은 뭐 계속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밸류 같은 경우도 이미 얘기 나오기 전부터 메리츠 금융은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네 조은형 이런 느낌으로 저 형은 달라. 저 형은 그래도 아마 다 극복할 거야. 튼튼해. 그 홈플러스 이게
지금 작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예. 다른 금융지주였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을 건데 메리츠 금융은 제가 적절한 예를 든 건지 모르겠지만 동네 좋은 형이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는 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해결할 거야. 라는 그런 심리가 제가 볼 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스포저보다는 주주 환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영향을 받는 이슈는 다양해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종목은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냐 이걸 빨리 찾아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도 좀 덧붙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시장에서 메리츠 금융을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특히 금융투자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용 대표님, 금융투자가 꾸준하게 삽니다. 원래 금융투자가 이렇게 꾸준하게 사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뭐 사실 주가도 너무 잘 우상향하고 있고 뭐 금투 쪽에서도 연속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앞서서 말씀드린 뭐 APR도 비슷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투 쪽에 어떤 주도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수급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는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좀 지켜보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 엄청난 드라이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금융투자의 수급 움직임에 따라서 메리츠 금융지주도 함께 추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주제 잡고 얘기 나눠봤고요. 마감 스파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